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내놓은 공천혁신안에 대한 당 내분이 격화되자 어제 문재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폭탄 선언을 했죠. 이 혁신안이 부결되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 또 재신임을 묻겠다. 재신임 카드라는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그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패널들과 함께 먼저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 교수님. 네.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문재인 대표가 이 혁신안에 대한 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이 승부수를 던진 건가요? 10차 혁신안이 당무위에서 통과는 됐습니다만 10차 혁신안의 내용이 공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도 비판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 10차 혁신안 문제뿐만이 아니라 안철수 의원이 연일 날선 비판을 쏟아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더 이상 이 상태를 방치했다가는 당대표직은 물론이고 현재 당 내용이 걷잡수 없이 갈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에 정세균 의원이 제안한 게 있었어요. 네.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문 대표가 이제 이 재신임 카드 꺼내들면서 기자회견을 정세균 의원이 취소를 했었는데 정세균 의원은 뭐 아시다시피 범친노의 대표 격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정세균 의원마저도 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세균 의원의 얘기는 당이 연석회를 열어서 손학규 전 고문이라든지 당 중진들 그리고 삼선 이상 의원들 전현직 지도부 혁신위가 모여서 당의 진로를 결정하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물러나야 한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 보도문을 배포를 했었거든요. 네. 뭐 이런 전반적인 내외의 상황이 문재인 대표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일단 혁신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재심을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신임 그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방법도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무도 없죠. 그리고 단지 이제 혁신위안이 16일 날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즉시 사퇴한다. 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중앙위의 그 구성이 대체로 친노 인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당내 비주류 인사들의 불만, 불만이라기보다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당황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쨌든 중앙위원회가 이제 16일 열릴 테니까 단기간으로 보면 그때까지 또 내용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또 통과 이후의 또 상황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통과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 뭐 그 속내는 알 수 없으나 일단 문재인 대표도 통과의 무게를 두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면 돌파 사태론을 꺼내든 것이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네. 그겁니다. 혁신안이 중앙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또 재신임이 통과된다 하더라도요. 현재 당 내부의 내용이 쉽게 그렇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주류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비주류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대표가 일단 다수를 이용한 포위 작전이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비주류가 생각하는 현재 이 부분들은 잘 해소되기 어려울 것 같다. 최근에 또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만났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정세균 의원이 제기한 그 연석회의라는 것도 천정배 정동영 의원도 정동영 전 의원조차도 같이 포함시키자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 내부의 그 갈등이나 내용이라는 것이 혁신위안 몇 개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당의 어떤 진로의 문제이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런 당 내부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요. 좀 객관적으로 볼 때 새정치연합의 이 혁신안이라는 게 지나치게 당 내부의 규칙 또는 절차에 좀 치중된 느낌이 없지 않아요. 네. 공천 혁신안이 물론 중요하긴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당 내부의 문제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이 지지도 격차가 많이 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떤 공천안 몇 개를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재심 카드를 써서 정면 돌파하고 이렇게 된다는 게 명분은 이제 비주류가 이룰 수가 있죠. 좀 단도직입적입니다만은 네. 문재인 대표 이 승부수 카드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타이밍이? 문재인 대표로서는 아마 더 이상 카드는 없었을 것 같은데 당 내부 전체로 볼 때는 반드시 그렇게 최선의 카드는 아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재신임 카드에 대해서 이 당내 이제 중진들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는 재신임을 제안한 것은 혁신의 본질을 비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혁신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고요. 이종걸 의원, 신임 투표는 반대파를 협박하는 것이다. 통과가 부결될 경우에 대비해서 협박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또 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오죽 이랬으면 이랬겠냐. 그 충정을 이해하자. 이제는 단합해야 됐다. 단합해야 될 때, 단합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조금씩 달라요, 입장차가. 문재인 대표가 이 재신임 카드를 내놓으면서 한 얘기가 혁신이냐 기득권이냐 그리고 분열이냐 단결이냐 이런 이제 키워드를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측을 분열과 이제 그 기득권을 지키는 세력으로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쪽 주류 측을 혁신 또는 단결을 지향하는 세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프레임화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안철수 의원의 얘기라든지 이종걸 의원의 얘기는 뭐 나름대로 정책 입장에서 한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어쨌든 이 당 내부에 이 지금 왜 이런 불만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천착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난 4.29 재보궐선거에 대한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비주류 측의 적어도 명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을 비껴가고 자꾸 혁신안을 1차부터 10차까지 쭉 발표했으나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게 비주류의 주장이란 말이죠.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떠한 카드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비주류 측은 납득할 명분이 스스로에게 없는 거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네. 조금 압축하기 위해서 어제 이제 천정배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만났는데 이제 신당 참여를 천정배 의원은 좀 부탁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적어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신당에 갈 수 없다. 그리고 야권이 단합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고, 그래서 천정배 의원에게 당에 다시 복당을 하시오라는 게 주요 요지라고 이제 보도가 됐고요. 이종걸 원내대표도 좀 끌어안으려는 그렇죠. 뉘앙스잖아요. 이종걸 원내대표도 사실 뭐 현재 분당이나 신당 창당에 그렇게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천정배 의원은 어쨌든 안 의원에게 그 신당에 참여하라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총선까지는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총선 이후에 과연 이러한 식으로만 계속 간다면 야권이 이 상태가 유지가 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명분과 실리의 문제인데 현재는 이제 이 비주류 측 의원들은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4.29 재보선에 책임을 지지 않는 문 대표에 대해서 계속 사퇴를 하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사퇴하지 않는 지도부 그리고 사퇴를 하라는 비주류의 의견이 계속 충돌하기 때문에 이런 혁신안이나 재심 카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중앙위원회가 일단 열려봐야 되겠네요. 중앙위원회에서 저는 이 혁신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네, 거긴 통과되더라도 이제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우리 손 변호사님 재신임을 묻는 방식을 놓고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을 반반씩 하자는 게 이제 문재인 대표의 얘기고, 박지원 의원은 그 충정은 이해하겠지만 그 방식은 당원들한테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재신임을 묻는 절차에 대해서도 쉽게 합의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지금 국민당은 50%, 국민 50% 얘기했던 거는 기초선거 공천제 할 때 이런 식으로 그 여론조사를 해서 그 의견을 조사했던 전례가 있었는데, 어제 명확하게 그런 방식을 채택할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당대회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만약에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대다수는 당대표의 어떤 유임이라든지 재신임 쪽으로 그동안에 많이 투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비노 측에 유리한 또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없고요. 여론조사하는 항목 하나하나도 사실은 굉장히 합의점을 이르기 어려운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어떤 새정치연합의 분열이나 지금 세력 간의 갈등이 끝날지 아니면 또다시 불씨가 돼서 이것 불협화음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문재인 대표가 던진 승부수, 진정성에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승부는 그 진정성에서 갈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이 집안 싸움 빨리 마무리 짓고 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건전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